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를 맡은 선영학입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SG 경영. 자, 우리가 E는 environment 환경이고 S는 social 사회였죠. 자, 이 시간에는 G, governance입니다. 그래서 governance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뇌물 및 반부패와 관련되고 또 기업윤리 이런 파트들인데, 특히 이 시간에는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과 다양성. 물론 이것은 서로 상반된 뜻이죠. 이사회 구성을 독립적으로 한다. 따로. 다양성은 여럿이 묶어서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보완적입니다. 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과 다양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기업 운영,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내용인데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배구조, 거버넌스의 중요성. ESG, G입니다. 거버넌스. 기업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확보하는 국민 확보의 핵심 요소. 그러니까 과거에는 말 그대로 이 거버넌스 지배 구조가 투명하지도 않았고 책임도 회피했고 공정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 요소다, 핵심 요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배 구조라.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 및 운영 방식으로 당연히 기업은 이렇게 합니다.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배구조가. 거버넌스가.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 지배구조가 하는 역할을 보세요. 효과적인 감독과 견제. 감독과 견제라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지배구조, 거버넌스 자체가 아까 투명하지도 않고 책임성도 회피하고 공정하지 않는 그런 맥락이에요. 주주가치고 지배주주와 소주주 간의 이해 충돌 방지. 그러니까 지배주주란 것은 그 회사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적어도 51% 이상 가지고 있다. 나머지 49%는 소액 주주들. 근데 결국은 누가 어떤 사람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합니까? 당연히 51% 의견이겠죠. 그래서 불구하고 소액 주주들도 일정 부분 인정해주라. 충돌하지 마라. 요즘 그렇게 가야 된다. 거버넌스가. 기업 투명성 및 신뢰도 외부 투자자 및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확보하죠. 그렇죠. 이런 지배구조에서 이 지배구조의 말 그대로 그 대주주와 소주주들 간의 관계, 또 기업이 어떻게 꾸려가야 될까 투명하고 신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지배구조의 핵심은 이사회 구성과 운영, 감사기구 독립성, 주주 권리고 공시 투명성. 이게 지배구조, 거버넌스, 기업 경영의 가장 핵심적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양질의 지배구조는,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지배구조는 ESG 경영의 토대이며 기업의 장기적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사회가 갖고 있는 독립성과 다양성. 자, 그래서 이제 이사회의 독립성부터 보겠습니다. Board Independence.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위한 핵심 요소가 독립성. 물론 독립성과 다양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지금 독립성을 봅니다. 이사회가 독립성의 전입니다. 이사회가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부당한 영향력부터 벗어나 회사와 모든 주주, 특히 소주주의 이익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 이사회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그 말은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경영진, 만약에 대주주의 경영진, 또 지배주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의 영향력 속에 들어간다면 독립적이지 못하죠. 그러면 천천하게
소액 주주는 손해를 보겠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해라는 것이지. 이 말이 공정하고 객관이고. 만약에 이렇게 어떻게 해서 독립성이 ESG 경영 연계되는가 보세요.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및 견제. 누가? 이사회가.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 있는 경영. 주주 가치 보호, 소액 주주, 특히 소액 주주. 지배주주 영향력이 강한 환경에서 소수 주주권이고. 기업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 조달 비용 감소, 기업 가치 증. 그래서 이렇게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하면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을 이바지했어요. 보세요. 이해 상충 방지, 리스크 관리 강화, ESG 전략 감독, 또 윤리적 의사결정. 그러니까 결국 이사회가 이런 독립성을 갖고 효과적인 지배가 된다. 그러면은 대주주, 소수주주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또 기업이 그래야 건전하다. 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이사회 독립성 확보를 주요 메커니즘 어떤 기제가 있나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반복 기준 독립성 강화 방안이 우리나라 내에서 기업의 독립성인데요. 사외 이사제도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내에 있는 회사 내에 있는 이사 그 사람들은 대주주 내 편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외 이사는 철저하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죠. 충분한 사외 이사 비율을 확보한다. 대규모 상장에서 이사 총수의 과반 이상을. 엄격한 자격 요건 및 결격 사유를 적용하고. 사회 이사 임기도 6년 9년 제한하고. 사회 이사만의 회의를 정리화시켜.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말은 지금 사회 이사 제도 강화한다는 것은 이 사회 이사들이 사내 이사와 달리 대주주 또 소수주주 그 사이에 가교 역할을 잘해서 건전한 경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이사의 독립성입니다. 이사의 의장과 CEO 분리. 이사회는 이사회 나름대로 이사회가 의장을 쓸 수 있고 또 CEO는 운영진이죠. 그것도 분리한다. 같이 하지 마라. 이사회 의장의 독립성 확보로 감독 기능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로 전제하면 분리 정책.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냐면은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 대주주가 있습니다만은 전문 CEO를 안 칩니다. 전문 CEO하고 또 이사하고는 철저하게 또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분리가 어려울 경우는 선임 사회이사 제도 도입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이사회가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감사위원회,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ESG위원회 이걸 그 내 이사회 내에 또 이런 세부 조직 위원회를 둬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됐다? 건전한 경영이 된다. 건전한 거버넌스가 된다. 사회이사 지원 강화,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역시 이제 이런 사회이사 또 이사의 독립이 확보된다면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한다면 기업의 건전성은 유지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의 독립성과 관련된 도전 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이사의 독립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보세요. 형식적 독립이냐 실질적 독립이냐. 근데 문제는 형식적 독립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한 것이니까. 그러나 실질적 독립이 확보돼야 돼요. 그래야 그 기업이 건전하게 꾸려집니다. 법적 요건은 충족하더라도 지배주주와의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얽힌 사회이사가 선임되어 실적인 독립성을 발휘하는 거다. 그 있으나 마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이 것보다 실질적으로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지배주주 영향력. 아무래도
그 지대주주, 대주주, 가장 많은 주식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다. 이사 후보 초청 과정에서 지배주주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하여 진정으로 독립적인 인물 선임이 어려운 구조적 함기. 특히 우리 한국 기업이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 사외이사 후보군이 부족하다. 높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군이 제한적이니 이는 이사의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에도 부정적. 그러니까 사회이사를 선별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의 내용과 맞는 그 회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사회이사가 돼야 되는데 절대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어렵다. 사회이사의 정보 접근성 및 시간 부족. 아무래도 사회이사다 보니까 제한된 정보와 시간 속에서 복잡한 경영 현안을 파악하고 깊이 있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사의 독립성에 관련된 숙제, 과제, 힘들다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 보세요. 이사의 독립성을 위한 해결 과제는 단순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넘어 기업 문화와 리더십 변화,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전, 그리고 사회 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이런 게 필요하다. 자, 그런데 사회 이사의 독립성이라는 부분을 봤는데 독립성과 또 다른 한편에 있는 내용, 바로 이사의 다양성입니다. 자, 이사의 다양성, 보드 다이버시티, 다양한 배경과 관점이 만드는 기업 가치. 이제 독립성과 또 다른 면이 되겠죠? 자, 이사의 다양성이 성별, 연령, 인종, 국적, 경력, 전문성, 가치관 등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인물들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네. 말 그대로 그 이사회 구성의 구성 요소들이 다이나믹하죠. 많죠. 성별로, 젠더 다이버시티, 전문성, 스킬스 다이버시티, 연령, 에이지 다이버시티, 국적 문화, cultural 다이버시티. 다 다른 성별, 전문성, 연령. 자, 그렇다면 이사의 다양성의 중요성, 또 이것을 ESG 경영과 연계시켜볼까요? 의사결정의 질 향상, 아무래도 성별, 전문성, 연령, 국적,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 인종과 심지어 가치관까지.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향상되겠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단사고, 그룹 싱킹, 이력을 줄이고 더 효과적인 의사겠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혁신을 촉진한다. 다양하니까.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의 유입으로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적응력.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제고되고, 되고, 이해 관계자 또 이해도 증진한다. 고객, 임직원,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니즈, 욕구와 기대를 더 잘 이해하고 경영에 반영. 왜? 가야하게 돼 있습니까? 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 평판이나 이미지가 좋게 올라갈 수 있다. 평판.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ESG 성과 연계다. 환경, 사회적 책임, 윤리적 능력, ESG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로 ESG 성과 향상에 기여한다. 그런데 이건 또 이사의 다양성, 결국은 ESG 경영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이 이사의 다양성이 기업 가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울 수 있다.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성과 달리 다양성은 또 이런 맥락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의 다양성의 주요 차원을 볼까요? 물론 한국 기준입니다만 효과적인 다양성 확보를 위한 핵심 영역,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러 정말 버라이티하게 다양하게 이사의 다양성은 단순히 성별이나
국정만의 문제가 아닌 다차원적인 요소들의 균형 있는 조합. 자, 그래서 지금 여기 6가지 다양성의 주요 차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성별, 젠더, 다이버시티, 한국 자본시장법,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 여성이사 의무화. 물론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은 대기업입니다만은 반드시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낮은 비율. 그렇습니다. 아직도 실질적 역할 확대 및 여성 임원을 여성 임원 풀을 확대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보수적인 한국 사회의 특성이 그다. 이 다양성에는 좀 그렇습니다. 전문성 및 기술 다양성, skills and experience. 자, 이 skills and expertise, diversity, expert는 뭡니까? expert, 전문가. 법률, 회계, 재무제도, 산업 전문성, IT, ESG 확대. 여러 분야에서 이사의 역량 매트릭스를 활용하고 기업 전략 방향에 부합하는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 자, 이런 차원에서 다양성, 연령, age diversity, 경험 풍부한 시니어와 혁신적 젊은 세대조, 세대 간 균형을 통한 시장 트렌드 및 변화 대응 역할, 디지털 전환기에 더욱 중요해지는 다양한, 특히 디지털에 강한 사람, 적은 사람이겠죠. 네 번째, 경력 다양성, 프로페셔널 백그라운드 다이버시티, 기업 경영, 학계, 정부, NGO 등 다양한 영역의 경험의 그런 이사예요. 서로 다른 조직 문화와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파트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 파트 사람들 모였기 때문에 민간, 공공, 비영리 섹터를 아우르는 더 폭넓은 시각이 확보되고, 그 다음 국적인 문화적, 국적, 내셔널티 앤드 컬처럴. 이거 이제 이 사회가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국적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 사회에 온다. 글로벌 사업 영위 기업의 해외 시장 이해도 되고 다문화 배경의 인재 이사의 참여로 글로벌 실업, 다양한 시장에 대한 통찰력과 적응력이 항상. 특히 오늘날에 와서는 이 글로벌 사업, 그러니까 가끔 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뭐 현대 기아 자동차 쪽 보면 현지 사장, 과거에는 한국에서 파견했죠. 지금 현재 사람을 사장으로 안 쳐요. 이사로 안 칩니다. 이런 맥락이요. 인지적 다양성, 커버리티. 이것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어떤 인식 구조를 갖고 있냐, 그것도 다양하게. 문제 해결 방식, 사고의 틀, 가치관 다양성, 인구 동기학적 다양성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건설적 토론과 창의적 해결책 도움의 핵심이었다. 이처럼 이사의 다양성의 성별이냐, 전문성이냐, 연령이냐, 경력이냐, 국적이냐, 인지적이냐 라는 얘기를 살펴봤고, 그렇다면 이사의 다양성 정진련 이렇게 다양하게 가자. 당연히 다양성 정진련 전략은 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모셔와야 되겠죠. 그런 맥락이 되겠죠. 사실은 인적 영역에 이사의 다양 정진, 이사의 다양성은 단순한 형식적 구성이 아닌 조직 전반의 문화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달성한다. 5단계 통해서 실질적인 다양성을 이끌어 봅시다. 첫째, 명확한 다양성 정책 수립, 공개 필요하죠. 구체적인 목표 설정 다양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고 과정이 갑니다. 전략. 두 번째, 이사 후보군 발굴 노력 다변화.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활약한 EF 전문가, 다양한 네트워크, 소수자 후보 적극 활용하자. 세 번째,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역할.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이사들을 추천할 수 있으니까 그네들도 역할을 강화시킵니다.
교육 및 인식 개선, 이사 경영진 대상 교육, 다양성의 비즈니스 가치 응용, 조직 내 공감대 형성. 5번째, 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 KPI, 핵심 성과와 지표입니다만은 이 설정 및 추적, 정기적 평가 및 통시, 미흡사항 개선 계획 마련. 이렇게 해서 이런 전략, 이런 5단계 전략, 1, 2, 3, 4, 5 전략으로 다양성을 높이자. 물론 실행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맥락에서 다양성을 높이고. 자, 다양성 관련된 도전 과제, 역시 이제 이런 부분은 쉽지 않더라. 자, 이사회 다양성 관련 도전 과제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사회 다양성 높이려는 노력에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구조적, 문화적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점. 볼까요? 첫째, 여성 이사 부족 및 유리천장 현상. 아까 2조 원 이사의 자본력, 무조건 여성 이사를 두게 돼 있다. 아니, 그렇게 자본력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적더라도 여성 이사가 들어오면 다양해지니까 또 성에 대한 그런 팽조도 깨지고. 근데 실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사들이라는 측면에서 가는데 그걸 못 깨. 맨 위에 있는 유리천장을 못 깼다고 말이야. 그런 현실이 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이사의 진출이 쉽지 않다. 여성 임원 풀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자격을 갖춘 여성 이사 후보할 우려의 어려움 있죠. 법적 의무화에는 불구하고 단순한 형식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 가로막은 조직 문화 및 경력 개발 장벽. 유리천장. 물론 유리천장을 깬 알파걸도 있습니다만은 현실은 기준 여성 이사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꼴찌 하위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획일적인 이사 구성 경향. 아까만 다양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이지. 특정 학교, 특정 경력. 제이컨대 정과, 전직 고위 공무원, 법률과 회계사 이런 출신들을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인맥 중심의 폐쇄적 이사 추천 관행은 지속되고 있고 실질적인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 확보한 비교과다. 시험할 과제, 지연, 혈액, 확연 이것에 의해서 이사회가 구성되니까 문제죠. 과제죠. 다양성에 대한 인식 부족. 역시 문제 과제입니다. 다양성을 단순한 구색 맞추기나 규제 준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 형식적이지. 다양성이 가져오는 경영성과와 혁신에 대한 이해 부족. 최고 경영진의 다양한 정진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없다. 역시 고쳐야 되겠지. 포용적 문화의 구조. 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관점, 문제점이죠. 다양한 배경의 이사들이 선임되더라도 그들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해. 소수 의견을 버려져. 기존 이사들의 그룹 다이나믹스의 새로운 이사가 융화되기 어렵다. 안 끼워줍니다. 다양한 의견에 대한 개방성 부족으로 실질적 다양성 효과 창출 실패. 그래서 결국 포용적인 이사의 문화, 또 모든 어떤 의견을 가치화시킨다. 쉽지는 않죠, 사실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미래는 이렇게 진정한 이사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단순한 숫자와 형식적 기준을 넘어 조직 문화와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급하죠. 이사의 실질적 다양성, 허용성은 기업의 장기적 선봉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다양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사의 독립성과 다양성, 그게 과제,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거의 전망 봤죠? 자, 그렇다면 결론 내려봅시다. 이제 독립성, 다양성 두 가지를 가지고 살펴봤기 때문에 거버넌스에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확보를 통한 지배 구조를 고도화시키자. 자, 왼쪽에는 독립성, 오른쪽엔 다양성.
독립성에는 경영진 감독 및 견제, 객관적 의사결정, 소수 주주 권위보 좋은 측면이죠. 독립성. 다양성, 다양한 관점과 통찰력, 혁신 촉진, 이해관계자 대표서.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이사의 독립성과 이사의 다양성이 잘 어우러진다면, 어떤 보완지 역할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도 끌어올려진다. 결과적으로는 장기적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건전한 의사결정책, 또 리스크 관리, 고도화되고, 다양한 리스크 요인 식별 및 선제적 대응력, 역량화, 이해관계자 신뢰적으로, 소비자를 비롯해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 통한 기업 평판화와 혁신 문화 조성, 특히 다양성이 대표적이죠.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 투자 매력도 상승. 아까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투자 매력이 있겠죠. ESG 투자자 유치 및 자본 조달 비용 각종, 우수 인정, 이런 독립 다양성의 어떤 시너지가 다양성과 고용성을 증시하는 기업 문화로 인재가 많이 몰려온다. 그런 말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거버넌스, ESG, 그 거버넌스의 독립 다양성, 그의 시너지 효과를 미치더라. 결론. ESG 시대의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인데, 이 사이의 독립성과 다양성은 단순한 규제 수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경쟁력이다. 한국 기업들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이사회 운영을 통해 ESG 경영의 리더로 발돋움이 할 때다. 그래서 결국 ESG에서 G, 거버넌스에서도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그게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